이번 시간에 그거는 이 전반적인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머신러닝 모델 또는 뭐 알고리즘 또는 뭐 모델링 아니면 모형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 이제 내일이랑 모레 살펴볼 어 회기랑 어 분류가 있잖아요. 분류. 이게 이제 지도학습에 속하는데 이런 지도학습이 뭔지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채팅 좀 지켜놓고 음, 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는 이제 각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추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요. 어,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의미나 가치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정의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머신러닝, 머신러닝 또는 뭐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 또는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딥러닝 또는 이제 뭐 통계 분석 또는 뭐 EDA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데이터를 어, 시각화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 이게 전부 다 어떤 데이터에서 우리가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뭔가 의미나 어떤 통찰 이것을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좁게 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은 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뭐 영어로 나중에 저기 함수예요. 프리딕트 함수도 있거든요. 모델에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 밑에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던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엑셀 표처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거를 어떤 거를 하고 싶느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측 또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고 싶은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어,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보시면은 뭐 집의 방 개수, 건축 연도, 역세권인지 아닌지, 지역이 어디인지, 면적인지, 뭐 브랜드가 어디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있잖아요. 집값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에 집값의 Y 이렇게 집값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내는 거, 이 문제 자체를 내는 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시는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지역을 예측하셔도 되고 뭐 역세권을 예측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내가 봤을 때는 가치 있는 것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일은 좁게 말하면 이러한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Y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집이 뭐 5천 개의 집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집에 대한 이런 상세 데이터랑 각 집의 집값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얘 X를 보고 Y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 뭐 수학적인 모델이든 아니면 통계적인 모델이든 모델을 만들어서 이 다음번에 나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본 데이터. 이번에 뭐 신도시에 새로 뭐 건축이 됐거나 뭐 재건축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도 뭐 방의 개수, 건물 연도, 뭐 건축 연도, 역세권인지 아닌지 이런 쭉 앞에 X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얘의 집값도 예측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X 인풋이랑 Y 이제 타겟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앞서 그 판다스 본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전체 이런 데이터를 커다랗게 데이터 프레임 또는 데이터 이제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렬이니까 여기는 칼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행 또는 로우라고 부르죠. 행렬.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예측하고 싶은 어떤 칼럼을 Y 또는 종속 변수 또는 타겟 또는 레이블 또는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레이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집값을 예측하고 싶었으니까 그 예시로 계속 가면은 내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 있고 타겟을 무엇으로부터 가져오는가.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측하고자 하는 애랑 그 예측의 그 바탕이 되고자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얘네를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또는 뭐 그냥 뭐 X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성, 뭐 속성, 독립 변수 또는 애트리뷰트 또는 인풋. 그래서 어쨌든 요 Y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X 피처. 그래서 뭘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뭐로 예측할 것인가 모두 이제 직접 모델을 만들고 뭐 전처리를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하실 일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피처들이 있고 타겟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실 데이터 샘플들이 있어요. 데이터 샘플들은 각각의 이제 피처들이랑 타겟의 그 값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을 이제 인스턴스 또는 관측값 또는 뭐 observation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피처가 몇 개 있어. 내가 몇 개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쓸 거야. 이게 있고 그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뭐, 뭐 P 클래스 뭐 있었죠. 뭐 에이지 뭐 그리고 뭐 성별
점점점 이렇게 피처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게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바라보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샘플은 몇 개 있었죠? 0번부터 890번까지 총 891개의 샘플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피처가 몇 개 있었죠? 피처가 뭐 12개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실 수 있고,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이걸 가지고 뭘 예측하고 뭘 할 것인가는 사실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x가 이제 피처, 저거 y가 타겟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델이 하는 일이죠. 태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피처가 어떤 사람들이 영화를 리뷰한 데이터다. 영화 리뷰에 대한 데이터다. 영화 러닝 타임이나 뭐가 있을까요? 영화에 대한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각 영화에 대한. 그리고 또는 이 사람들이 써놓은 그 실제 평가 데이터들, 평가 이제 글들 이런 거를 피처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델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쓴 리뷰를 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영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처가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볼 건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발생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뭐 얼마를 언제 썼다, 어디에 썼다, 어떤 지역에 썼다 이런 정보들 그게 피처고 이제 타겟이 그런 정보들을 보고 이 신용카드가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누가 이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이 범인이 이거를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모델이 하는 일이 사기 검출 시스템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마 갑자기 안 쓰던 돈을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프라다에 가서 명품 백을 300만 원짜리를 사면은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카드사에서. 본인이 쓰신 거 맞냐고. 그런 식으로 이미 사기 검출 시스템 쓰고 있을 거고 피처가 이런 요일 정보고 자전거 대여했으면은 이 날씨나 지역에 따라서 자전거를 얼마나 대여할 건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다 보시면 다 비슷하죠. 네. 어떤 입력에 대해서 내가 정답이 있으면은 그 정답에 대한 예측을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거 나와 있는 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검색 기록이나 클릭 기록을 가지고 타겟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피처들의 어떤 분포만 보고 이제 상품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 비지도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조금 있다가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얘랑 얘 사이에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관계. 여기서 일로 가는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걸 학습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그래서 뭐 큰 분류에서 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은 사실 머신러닝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고 강화학습도 한 부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머신러닝.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무엇이냐? 컴퓨터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처음 들으시면은 조금 아리송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아까 전에 한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하고자 하는 일 계속 이 예시를 드는데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알고리즘을.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 이 전통적인 스타일의 어, 모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입력이 되면은 사진이 뭐 강아지 또는 고양이의 사진이겠죠? 사진이 입력이 되면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알고리즘을 짭니다. 그래서 if 뭐 어, 수염이 뭐 길고 길다. 그리고 if 뭐 어, 고양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귀가 뭐 뾰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이 사람이 생각한 이런 조건들을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결과를 내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어떤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담긴 어떤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 나오는 거죠. 사람한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데이터를 보고 아 이런 특성들이 고양이랑 강아지는 이런 특성들을 구분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킨 다음에 걔를 사진을 넣고 결과를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램이라면 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그 어쨌든 이 인공지능은 약간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 사람이 학습한 어떤 기준들을 입력해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놓고 데이터를 알고리즘한테 주고 알고리즘이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결과도 내지만 알고리즘이 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또는 분포나 또는 거기서의 그뭐 패턴을 추출하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뭐 10만 장 두고 10만 장을 놓고 알고리즘한테 이걸 주고 각각에 대한 정답을 주는 거예요. 얘는 강아지다, 고양이다, 강아지다, 고양이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렇게 주면은 이 모델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배우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서 추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준 데이터 X랑 이 정답 Y, 이게 Y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 관계를 이제 F라고 할게요. 어떤 함수라고 할 수 있어서 F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고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우리가 만드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는 학습하는 이 알고리즘의 학습 방법을 만드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이 뭘 학습할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우리가 다 짜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인공지능의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 그래서 뭐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커다랗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 인풋이랑 뭐 독립 변수 또는 피처라고 한다고 했죠.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 변수가 나오는 요 이 펑션이 우리가 말을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머신러닝 모델 또는 뭐 모형 이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거나 어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뭐 출력 변수나 입력 변수가 뭐가 될지는 사람이 정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뭘 쓸까도 이제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출력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이 모델이 하는 일이 회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분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나? 음, 잠깐만. 네. 어, 그래서 조금만 그 계보를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입력이랑 정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부화시킬 수도 있는데 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그 디자인 방법에서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 그래서 영어로는 지도학습은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이 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리즘한테 데이터를 던져줄 때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주고 이게 강아지면 1, 고양이면 0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 경우 이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예시를 그대로 한다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막 주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안 주는 거예요. 모델이 몰라요. 둘 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뭔가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사진을 보고 그 모델이 사진을 뭐 평면에다 막 찍었는데 이 한쪽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찍히고 한쪽은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근데 두 개에 대한 뭐가 뭔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도 이게 학습이 가능한 게 딱 봐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모여 있고 이쪽에 뭔가 모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다름이 있다는 걸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다룰 거는 이제 지도 학습입니다. 우리는 레이블 또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들만 다룰 거고요. 그 지도 학습 중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물론 이제 다른 태스크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도 학습 중에 회귀, 회귀하고 분류를 볼 거예요. 회귀는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3일 동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은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뭔가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배울 거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지도학습의 패러다임에서 회귀랑 분류 모델을 3일 동안 살펴보는 거. 쉽죠? 커다란 격보에서 되게 일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죠.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x랑 y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는 이 데이터의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찾아내 가지고 y를 주어진 x에 대해서 최대한 잘 예측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러면은 f라는 게 뭐냐? f가 뭐냐? f가 함수인데 정확히 자세히 뭐냐? 그걸 알아야겠죠? 이제 뭐 딥러닝 이렇게 가면은 f가 되게 모호해지는데 식이 안 나오고 모호해지는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간단한 모델들은 f는 진짜로 정말 함수입니다. 함수. 우리 막 그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때 함수 배우면은 이제 식이 있잖아요. 식이 그냥 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이 식을 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가 있어요. 베타 1 x 그러면 이거는 y래요. 여기 뭐 엡실론 이렇게 있지만 이게 y래요. 그럼 이거는 크게 보면 이거 무슨 함수죠? 무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러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y는 2x 더하기 뭐 3이라는 이런 함수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뭐 x가 예를 들어서 x가 2면은 4 들어가니까 y가 7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아까 전에 그 인풋 데이터 x를 관측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관측값, 관측 또는 observatio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때는 항상 노이즈라는 게 끼기 때문이에요. 현재 지변 또는 노이즈. 왜? 센서 같은 데서 데이터를 측정할 때도 항상 센서에 그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나 오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때마다 저기 이마에다가 그거 뭐 기계를 가지고 열을 재잖아요. 그래서 뭐 36.7도다. 그럼 이게 완전 정확한 정보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뭐 공기의 흐름이나 막 그런 거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정답의 선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 선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차가 심해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점들 이런 점들만 보고 얘를 생성하고 있는 이 어떤 이 식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게 이게 실제죠, 실제. 이 리얼의 이 식을 우리가 데이터만 보고 여기 표본만 보고 이 보라색 점이나 뭐 초록색 점 이렇게 우리가 관측한 값만 가지고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직선이라고 하면은 직선을 바꿀 수 있는 숫자는 딱 두 개잖아요. 기울기랑 뭐 y절편. 이러한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x를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추정된 그 추정됐다고 뭐 할 때는 보통 여기에다 햇을 씌우는데 추정된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원햇 이것을 사실은 모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건 이거인 거예요. 학습하고 싶은 게 결국은 기계학습에서.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인데 함수의 형태가 이제 뭐 1차적이라면은 이게 이제 y절편이랑 기울기를 알아내서 최대한 얘를 잘 맞추고 싶은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거기서 나오는 파라미터가 사실상의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차적인 관계를. 자, 그러면은 이 집값의 예시로 돌아가면은 이 집값 예를 들어 10.6억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방의 개수, 연도 이러한 피처들이 이렇게 있고 각 피처들의 뭐 가중치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A1, A2, A3, AI.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뭐 식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뭐 머신러닝의 종류가 나뉘고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선형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선형 또는 뭐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빅노스 막 되게 많은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완전 그 이론적인 것까지 막 파고 들어서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막 진짜 막 대학이나 대학원에 거의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짜리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잘 가르칠 자신도 없고 그 여기서 다루긴 힘들고 우리는 이러한 그 핵심 개념들만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면은 모델을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분류 모델이랑 회귀 모델을 크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단 어, 구분하는 법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은 회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입력 변수 x에 대해서 연속적인 출력 변수 y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연속적이라는 거는 우리 파이썬 데이터 타입 배울 때 뭐 수치형으로 이제 아까 집값도 그랬고 뭐 이러한 피처를 가졌을 때 뭐 이 집은 10.6억이다. 이 집은 뭐 5억이다. 이러한 그 우리가 맞추는 아웃풋 y가 이런 연속적인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예측하는 일을 회귀 모델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분류 모델을 만드는 일은 어떤 x에 대해서 이산적인 출력 변수 y를 예측하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이산적이라는 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Y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1이냐 아니면은 0이냐, 뭐 사망이냐 아니면은 생존이냐, 그렇죠? 이러한 딱딱 떨어지는 어떤 클래스, 그래서 분류가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클래스를 예측하는 경우 이것을 분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커다란 그 프레임워크가 똑같은데 입력을 가지고 나오는 Y의 타입이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에 따라서 모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예시로 봤던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영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따지는 거면은 아웃풋이 이산적이잖아요. 딱딱 떨어지잖아요. 1이냐 0이냐, 그렇죠? 그러면 분류 모델. 신용카드 사기 검출도 사기냐 정상이냐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분류 모델. 반면 자전거 대여 횟수는 뭐 1회부터 2회부터 뭐 진짜 많이 타는 사람 뭐 한 달에 뭐 맨날 이틀에 한 번씩 타서 15번 타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연속적인. 그래서 얘는 회귀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의 뭐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데 S등급, A, B, C 등급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산적인 클래스죠. 클래스에 어디 속하느냐죠. 그래서 분류 모델. 아파트 집값은 회귀 모델. 요거는 없을 때는 그냥 비지도 학습.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분류랑 회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이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클래스냐, 이 십자형 클래스냐를 놓고 모델이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경계를 찾는 거고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없어도 이 값들이 이제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찾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데이터의 트렌드. 여기서 이 빨간 점선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여기 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뭐 우상향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그레션은 트렌드를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클래스 간의 그 경계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X1이라고 하는 게 있고 X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귀의 각도랑 뭐 수염의 길이에요. 그걸 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다 측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래스가 얘는 뭐 강아지예요. 얘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클래스가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이 모델이 학습한 이 파란 선은 이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분류일까요? 회귀일까요? 회귀 모델이겠죠. 회귀 모델.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샘플들이 있으면은 GDP랑 삶의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래요. 데이터에서 이 샘플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이 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선은 이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y 절편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회귀 모델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회귀일까요? 분류일까요? 오,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렇죠? 이건 회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떤 데이터의 트렌드를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커다란 틀을 보세요. 커다란 틀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노이즈 데이터.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어 있는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오리지널이 이 데이터가 생성된 실제 그 어떤 함수, 가상의 함수.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모델이 학습한 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회귀겠죠, 회귀? 회귀. 이거는 회귀일까요? 분류일까요? 또 이거는 이제 분류일까요? 오, 되게 많이 나뉘네요, 여기서는. 근데 뭐 사실은 일단 이거는 이제 회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다 파란색이잖아요. 클래스가 네, 그렇죠. 클래스가 하나인 경우 어, 시간과 거리는 연속적인 값이니까 회귀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얘네 둘은 피처잖아요. 피처. 그러니까 x잖아요. x.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y가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 y가 연속적인 경우 이게 획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클래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x면은 지금 예측하려는 값이 소모된 시간, 예를 들어 y면은 얘가 연속적이니까 얘는 회귀 모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건 당연히 분류 모델이겠죠. 분류 모델. 네, 분류 모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회귀 모델. 대충 감이 오시죠? 분류인지 회귀인지. 자, 그러면 이거는 분류입니까? 회귀입니까?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분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반전인데, 이거를 분류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선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 분류 문제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회귀 문제로 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회귀 모델한테 주잖아요. 그럼 회귀 모델은 어떤 걸 학습할까요? 만약에 1차 함수를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식의 직선이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 회귀 모델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가 y잖아요. 그렇죠? 회귀 모델이니까 y의 값이 0.5보다 작으면은 빨간색이고, y의 값이 0.5보다 크면은 녹색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사실 어, 회귀 모델도 회귀 모델도 분류 분류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나중에 조금 볼 건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모델인데 수행하는 일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문제에 어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실지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이런 경우도 이거를 차원을 하나 더 놓고 차원을 하나 더 놓은 다음에 뭐 평면을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이것도 회귀 모델을 가지고 분류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근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전체적으로 감이 오셨나요? 감이 오셨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들으셨으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아까 전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란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나. 어? 잠시만요.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란 딥러닝, 기계학습 또는 뭐 관계 및 논리적 분석, 인공지능, 통계적 분석 등 어쨌든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찰력과 지식을 이제 얻어내는 과학적 방법론과 그리고 풀려는 문제 영역의 지식을 바탕으로 뭐 다양한 뭐 인간과 사회 유형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고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공학적 측면을 포괄하는 새로운 학문이 엄청 되게 딱딱하게 써놨네요. 그래서 되게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빅데이터 자체를 지금 이 아마 여기 주최하는 곳이 여기 빅데이터 센터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할 건데 이런 빅데이터의 획득과 저장 그리고 처리를 어떤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주는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는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써서 리얼월드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기술과 모델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것을 원천 동력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 커버하는 영역이 되게 넓어요. 코딩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의료 도메인에서 뭐, 뭐 어떤 CT 사진을 보고 뭐 종양인지 아닌지 예측하고 이런 거에서 모델을 만들 때 뭐 누가 수학자를 엄청 불러다가 하고 막 공학자를 엄청 불러다가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사들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이런 난리지도 필요하고 물론 그것을 모델로 풀어내는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의 지식도 다 포괄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되게 방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이제 용어 정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본 커다란 전체 영역을 그냥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인 능력, 뭔가를 구분하고 뭔가를 추론해내고 이런 것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이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의 그 개발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딥러닝이란 이제
딥러닝의 역사가 짧은 건 아니에요. 딥러닝도 1950년대까지 되돌아가는데 딥러닝이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패턴이나 어, 뭐 패턴이나 분포 같은 거를 추론해내는 어떤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만 이제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는 내가 주는 데이터에 정답이 있으면은 지도학습, 없으면은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거는 어, 데이터를 가지고 막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어떤 그 학습 에이전트들을 놓고 그 에이전트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뭐 리워드를 주고 어떤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 처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이전트가 가장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그런 다른 분야고요.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자료가 많을 거고.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그 중에서 우리는 분류랑 이제 새끼를 볼 거다. 그래서 이 세 분야로만 나누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 관심이 더 생기셔서 살펴보시면은 이 사이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찾아보시다 보면 엄청 다양해요. 커다랗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고양이랑 얘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랗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조금 감이 잡히셨으면은 개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벌써 5시 다 돼가는데 10분 쉬어야겠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교시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5시 한 8분 정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